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폭인데요. 제가 사실 지난 창원 출장 이후로 이렇게 좀 감기에 좀 고생하고 있는데, 거의 나았는데 지금 목이 좀 아직까지 지금 불편해서 이 목 감기가 좀 방송하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거의 한 8일, 9일쯤 됐는데, 이 목 감기가 지금 떨어지지가 않아서 좀 고생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연동형 병리병대에서 어제 제가 방송한 이후에 이제 아마 다수는 이제 이 연동형으로 결정 난 걸로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고, 이제 유튜버들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저 스픽스의 정기한 대표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주요 인사들에게 연동형이 맞다고 확인해 줬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병리병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한번 이렇게 돌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데, 병리평이 맞았으면 연동형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연동형으로 무슨 공개 토론 통해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결정해 버렸어요. 병원에서. 자, 병리평이 맞았으면 병리평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논객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연동형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리평이 맞으면 병리평으로 가자고 주장을 해야지, 왜 이 결정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제가 몇 군데 체크해보니까 갑자기 연동형 지지자로 확 돌아버리던데, 저는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남에게. 왜냐하면 보수나 이 진보나 이 권력자에 줄 서가지고 그 사람들 나팔수하는 거를 유튜버나 논객으로 알고 있는 게 90%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야. 저는 보수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권력자가 결정했으니까 내려보내면은 그걸 확성기처럼 떠드는, 나는 그거를 논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서 확성기를 들으란 얘기지, 미디어치 10폭에 들었다는 얘기는 좀 복잡한 사안에서 어느 게 이 맞는 말인가, 정당한 방향인가, 그걸 알고 싶은 사람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병리평 연동형 문제는, 연동형이 맞냐, 병리평이 지금 적합하냐, 뭐 꼭 이건 뭐 진리 문제는 아니죠. 이 선택이 하나의 방법 문제인데, 어떤 게 더 적절한 선택이냐의 논쟁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이동형이도 병리평이 옳다라고 소신있게 주장했으면요, 이렇게 충돌 안 벌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이재명이 결정했으니까 이 개돼지들아 믿고 따라와라. 이런 거를 제가 용납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병리평이라고, 그게 합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면 토론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위에서 결정했으니까 이 미친 개돼지들아 너희들은 따라와라. 저는 이걸 못 참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저한테 강요한다? 당연히 제가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저한테는. 그 취재는 이제 이 연동형으로 왔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연동형으로 바꾸지 않고 병리평으로 갔다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이 산 넘어 산의 고립에 빠졌을 겁니다. 글로 가면 길이 없어요. 글로 가면은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변희재 당신은 이재명을 도우려고 잘 되라는 비판을 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이재명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정도라든지 진리라든지 그런 거는 선택된 길들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건 이재명한테도 2고 박근혜한테도 2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적합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제시해줘서, 특히 권력에 줄 서 있는 유튜브들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막 가리고 세뇌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탈출시키는 거고, 마치 다른 유튜버들처럼 내 유튜버를 이재명이 봐요, 뭐 누가 봐요, 저는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미디어치를 보는 독자들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중에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맞다고 판단하면은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꼭 내가 가서 이재명을 뭐 설득하고 그런 생각은 아니죠. 우리 독자들이 납득하게 되면은 그 독자들이 알아서 전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그냥 미디어치의 어찌 보면은 영향력이자 한계겠지.
그 정도로 가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만. 제가 지금 박근혜 때를 몇 개를 쳐놨는데 사실 제가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를 너무 많이 비판해서 박근혜 쪽이 저를 무지하게 싫어해서 아마 지금도 이 사실 태블릿 PC 관련해서 박근혜가 유영아 따라가고 이걸 안 보는 황당한 이유는 제가 박근혜 정권을 너무 많이 비판해서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탄핵 반대 운동하면서 제가 이 친박으로 어떻게 이미지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사를 잘 못 찾아서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된다고까지 주장한 적도 있어요. 2015년도에. 왜? 박근혜가 언론개혁을 하지 않고 야합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고 실제로 박근혜가 언론개혁은 포기하고 야합을 했습니다. 포털 권력에. 그래서 저는 그때 박근혜 탄핵한다고까지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 중에 하나 이거 세월호 때문에 이거 박근혜 초기 아닙니까? 자, 박근혜 세월호 가서 눈물 흘렸을 때 유족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권력자가 전하는 논객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누구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기준은요. 제가 아마 그 검찰에서 민주당을 압수수색하러 들어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사 가서 울고 있었을 때 제가 똑같이 비판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비판의 기준이 같아야지. 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방송 앵커든 국가 지도자든 대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게 쇼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로 엄격히 절제하는 국가적 규율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유시민, 안철수 등 쇼의 단인들이 대중들을 속여 국가 권력 자, 유시민, 안철수 좀 뺍시다. 요즘에는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람 누구냐면 손석희하고 정말 앵커들도 울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앵커들도 강하게 비판해서 앵커들 울면 안 된다 함부로. 근데 앵커보다 박근혜도 오늘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정몽준도 안 되고 함부로 국가 지도자들 국민 앞에서 눈물 보이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더 처절하게 우는 쇼맨들이 결국 정치를 장악하게 된다. 이 기준을 제가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거. 강용석이가 울든 누가 울든 저는 똑같이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그 정철승 변호사가 진보 촛불 진영에서 사실 저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 이 정철승 변호사인데 정철승 변호사 뭐 이재명이고 문재인이고 그냥 걸리는 대로 다 까버리던데 이분이 저를 오해한 게 제가 논문 표절을 좌파만 잡은 줄 알더라고. 이거 누굽니까 서남수? 이거 박근혜 정권 때 현역 교육부총리예요. 박근혜 정권의 현역 교육부총리 2014년도지 않습니까? 제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표절 잡아가지고 아예 퇴진 운동까지 했어요 이거. 자, 이 정도를 했던 사람인데 이재명을까지 마라? 이걸 저를 떠나서 미디어치랑 정말 진실투쟁하면서 정말 수많은 고개를 넘고 온 우리 전통적 독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인데. 그리고 오늘도 이제 이 기사에 나오겠지만 저는 아마도 2월 달에 제가 박근혜한테 소송을 걸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어쨌든 미디어치와 이 네이버 진실투쟁 카페는 박근혜 탄핵 무효 활동을 하면서 재개편됐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무효의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박근혜 소송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독자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쪽 관련돼서. 이재명 독자 떨어지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이 경제적 피해라고 따지면은.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김에 제가 한마디를 더 붙이면은 왜냐면 이것도 너무 뻔하거든. 이게 너무 뻔했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날 게 너무 뻔했단 말이에요. 이런 꼴이 날 게. 자, 권익위가 이제 이른바 김영란법 문제를 조사하는데 병원에 서비스를 미리 주는 거, 특혜 주는 것도 김영란법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전 이건 뭐 100% 걸려있다 보는데 이거를 병원에 있을 때 테러 습격을 당한 다음에 가족들이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응급조치 시스템을 못 지킨 거를 사과드린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했던 부산대 병원과 의사들에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지금 이런 꼴 당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위부터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경찰, 여기에 부산대 의사, 서울대 의사, 이재명 측근들 다 끌려갈 텐데 미리 사과해놨으면 이건 명백한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까짓 거 못하냐? 그까짓 거 할 수 있다 치자 이거야. 근데 문제는 그게 위법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사과 한마디 해놨을 때랑 지금 이제 닥쳤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고, 저는 결국에는 이거요. 막판 가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미리 사과를 해놨으면은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되냐. 물론 난 이것도 그럼 이재명이 잘 되기 위해서 비판한 거냐.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비판한 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이 명확한 사안이면은 이재명 쪽에 있는 농객이나 측근들이 아 이거는 사과해야 된다. 정리하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단 한 명도 이 부분 대해서 이재명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는 이재명 쪽 세력도 사실은 윤석열의 중선 보수파리만큼 썩어 빠졌다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 한 명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안 했잖아. 안 한 정도가 아니지. 안 한 정도가 아니고 저 정말 역겨워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재명에게 아부아첨하려고 얼마나 막말들을 퍼부었습니까. 이 응급실 한번 제대로 들어가기 어려운 서민들 볼 때는 정말 황당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울경 막 지지율 폭락하고 호남 지지율 폭락하고 이 꼴 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거 한 달 뒤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게 될 때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 안 한 사람들, 그리고 뭐가 문제냐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책임질 겁니까? 제가 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해놔가지고 그때 제가 저라도 뭐 지적은 해줄 건데 그 사람들이 과연 책임질 생각을 할까요? 그냥 이재명에게 잘 보이면 된다 생각하지. 그러니까 다 그래. 저하고 지금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말도 안 된 궤변으로 이거를 이재명을 찬양했는데 이 부분 대해서 세상이 그렇게 간단 말이야. 세상이 다 권력자 밑에서 권력자들이 좋아할 말만 한다 이거야. 근데 미디어치하고 변희재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겠다. 그 채널의 특성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이재명이든 누굴 비판하는데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라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꽤 많이 정정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 진실투쟁을 앞세우기 때문에 틀리면 끝장이거든 우리는. 그러면은 틀렸을 때 바로바로 정정이 안 되면은 미디어치는 존재할 수가 없는 매체가 된단 말이에요. 윤석열이나 이런 애들이 막 틀려도 그냥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힘으로. 미디어치는 오히려 진실과 논리로 가기 때문에 틀렸을 때 바로 정정이 안 되면은 그냥 망하는 매체란 말입니다. 뭘 비판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감히 이재명을 비판할 수 있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이 맞냐 틀리냐만 얘기하라고. 비판이 맞냐 틀리냐만. 그거를 따질 사람들만 미디어치 들어와라. 그걸 따져보고 싶은 사람만. 자, 다만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겠죠. 제가 오늘 뭐 한동훈을 주제로 하는데 중국 때문에 한동훈이나 윤석열이가 제 방송을 본다거나 아니면 한동훈 윤석열 빠들이 제 방송을 봐서 변희재가 말한 대로 가보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윤석열 한동훈은 범죄 공동체, 이미 검사 시절 때부터 범죄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무조건 끌어내야 되지. 뭐 이것들이 잘 가고 못 가고 뭘 바꿔달라고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죠.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지 이자들이 뭐 다시 잘 가게 하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이건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 대해서는.